오늘은 국회 상황실부터 정치부에 가겠습니다.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아주 뜨거운데요. 지난주 한 차례 미뤄졌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오늘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6명에서 8명 후보자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에 나선 상태죠. 류정아 상황실장이 청문회 상황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류 실장이 일타 강사 얘기하니까 바로 또 그 컨셉을 쓰네요. 어제 교원 자격증 있다고 그랬죠? 네. 류 실장은 무슨 자격증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교원 자격증은 없지만요. 운전면허증은 있는 류정화 실장의 월요일 국회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여야의 이 브레이크 없는 충돌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경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은 드디어 선서를 했습니다. 지난주 두 번의 청문회 때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끝이 났었죠. 하지만 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여전히 자료 제출이 잘 안 된다, 또 너무 많이 요구했다, 이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이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네, 한 후보자 두 번째 이 라운드에서는요. 민주당은 20억의 보수를 받으면서 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영광스럽고 무거운 자리이다. 보통 일생의 마지막으로 총리직을 생각하는데 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 왔다 갔다 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을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김앤장 근무 경력도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이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내세웠던 7가지 인사 원칙, 이 병역, 세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기준으로 보면 한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김앤장과 공직을 오간 인사들 문재인 정부에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연 고문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 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 싶습니다. 네, 한 후보자는 이 김앤장 근무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땐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 논란거리죠. 외국계 기업에 집을 빌려주고 매매에 가까운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과세 정보에 대한 국세청 동의는 여전히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3라운드는 아내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는데요. 한 후보자가 이 주미 대사 시절에 부인이 대사관 근처에서 전시를 열고 대기업의 그림을 판매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었죠. 청문회장에서도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최하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갖다가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뭐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전시도 자제하고 그림 판매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응용미술학이지만 그리고 주요 잘 제 얘기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주요 화가라는 세부상 거는 경력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 완전히 새로운 의혹이 나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라면서 이 김앤장 근무 내역에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고요. 찬성 의견 36.8%보다 더 높습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른 장관 청문회의 입구이자 출구의 성격이죠.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들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몇몇 문제가 되는 장관들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청문 전국 오늘부터 쭉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13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아마 저도 좀 바쁠 것 같은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게 했던 아빠 찬스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모레, 온 가족의 장학금을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받았다는 이 재단의 동문 회장 출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 다음 날로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6명에서 8명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명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해서 다 낙마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눈에 띄는 후보자들, 뭐 이상민, 김인철 후보자를 포함해서 최소전 6명 정도는 조금 봅니다. 네, 특히 여권의 칼날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다시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질 법사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투력을 자랑하는 의원들이죠. 이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 비서실장과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상임위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두 자녀가 그 병원에 연관된 의과대학에 편입을 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청문회의 관심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요.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알려졌죠. 그런데 제주지사 시절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한 제주 오등봉 개발 사업을 관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등봉을 개발해 봐서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그리 잘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여러모로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자 심사를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그다음에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도록 넘겨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돈 1원도 뭐 제주도로 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해당 담당 직원들과 도시공사, 그다음 관련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될 사안이니 일체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되고. 네, 오등봉 공원 사업은요,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 사업을 2019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민간 특례 방식을 적용해서 87%를 민간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을 하고 13%는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원 후보자는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아니라 제주시로 귀속된다. 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또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는 다르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대장동과 비교하는 질문을 하게 될수록 대장동만 더 부각되는 제주도 지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장치들을 마련했었는가.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원 후보자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점심은 1인당 7만 5천 원, 저녁은 16만 원인 일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 식당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맞추기 위해서 참가 인원을 부풀렸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톡 쏘는 조멘토는 혹시 이 서서 오마카세를 먹은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상기시키면서 여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아주 후보자가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이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최애 단골집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후보자님? 질문 다 듣고 아니, 답변하세요. 맞아요? 네,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17명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44만 원이 나옵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죠? 국회 관계자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누굽니까? 아니,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누구냐고요? 말을 하세요. 그럼 사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 업무 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언론들이 늘 검증해오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의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16만 원짜리 단품 메뉴이기 때문에 카드깡이나 투자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원하세요. 시간을 네,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원희룡 장관 후보자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종일 뜨거웠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힘겨루기 성격도 있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청문회로 슈퍼위크 시작. 대장동 저격수 원희룡, 이재명 상임고문과 의혹 닮은 꼴.